제가 오늘은 그 하메네이 이야기를 하려고 딱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데 전면적인 합의를 했대요. 어떤 전면적인 합의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합의했다. 누구랑 누구랑? 이란과 이스라엘과. 제가 저 속보를 못 보고 있었어요. 만약에 저 속보를 봤었으면 조금 그래도 내용이 큰 차이는 없었을 것 같은데 6시간 후에 이란과 이스라엘은 12시간씩 휴전 뒤에 저희 조선일보인데 그 오타가 났네. 전쟁이 종식될 것이다.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 그다음 페이지. 여기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휴전 합의를 아직 명시적으로 인정은 안 하고 있어요. 그 최후의 자존심인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면 우리도 대응하지 않겠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예컨대 제가 어떤 애한테 얻어 맞았어요. 얻어 맞아가지고 막 코피도 나고 막 얼굴도 이렇게 막 부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그놈한테 제가 야 네가 나 더 안 때리면 나도 가만히 있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힘이 세고 그다음에 막 임성훈 선생님 같이 막 이렇게 무술도 잘하고 최수종 같이 장단지도 그냥 단단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가 나를 갖다 탁 쳤다 그러면은 저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내가 더 때리겠지. 일단은 때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왜 나를 때렸냐? 그 다음에 더 이상은 내가 안 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란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스라엘이 공격 중단하면 우리도 대응하지 않겠다. 결국은 거의 준 항복 선언 아닌가? 기사를 갖다 조금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외무부 장관 이름이 아그라치 장관인데 아라그치네. 아라그치 또 이름 틀릴 뻔했네. 아라그치 장관은 X에다가 옛날 트위터에다가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나중에 내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강력한 군대는 이스라엘 공격을 응징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그냥 자존심은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아라그치 장관은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우리 소중한 나라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적의 공격에 마지막 순간까지 대응한 용감한 군이 있었고 그런 군에 감사한다. 저런 이야기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은요 자기 나라를 방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하는데 판판 깨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댔던 게 포르도에서 핵을 만들어서 그걸로 어떻게 위협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B2 전폭기가 한 대에 얼마냐면 제일 쌌을 때가 1조고요. 지금 2조도 넘는데요. 비행기 한 대. 그다음에 전 세계에 21대밖에 없는데 그 21대가 다 미국에 있거든요. 그 21대에 있는 미국에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만 21대에 있는 B2 폭격기가 쭉 날아가 가지고 GBU 57 가이디드 밤 유닛 57 그거를 떨어뜨려 가지고 제가 봤을 때 포르도에 있는 그 시설은 다 파괴가 됐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그다음에 말로는 우리 용감한 군대 피로 나라를 지킵니까? 그게 아니에요. 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 영토를 어떻게 지켰습니까? 아이언돔으로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미국은 뭘 한다라고 합니까? 골든돔이라고 한 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명백한 거고 자기 나라를 지킬 힘이 없으면 그러면 도발을 갖다가 하거나 핵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이란은 1979년부터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조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79년에 호메이니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켜요. 어떤 혁명을 일으키느냐?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요. 이슬람 혁명을 갖다가 일으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79년부터 89년까지 저 호메이니가 이슬람의 원칙대로 그렇게 이란을 다스리다가 1989년에 사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슬람의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이 저 가운데 나와 있는 저 하메인인데 하메네이인데 자꾸 이름이 틀리네. 하메네이인데 저 하메네이가
호메이니가 사망한 1989년부터 지금까지도 이란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2025에서 1989를 빼면 얼마입니까? 그 36년 동안. 36년 동안 이란을 다스렸는데 이란 국민들이 뭐 먹고 살만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란 국민들은 다 지금 1인당 GNP가 이란의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1인당 GNP가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4,500달러밖에 안 돼요. 그 땅덩이가 이스라엘보다 80배가 더 크고요, 이란이. 그 다음에 인구는 한 9배 정도가 더 많은데 9배도 더 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GNP는 그 다음에 그 넓은 땅덩이에서 석유를 비롯해서 온갖 자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가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GDP가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만도 못한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이슬람 혁명이 없었더라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 최소한 이란은요,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너댓 배는 더 잘 사는 나라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지금 36년 동안이나 36년이면요 중동에서 그 가장 오랫동안 그 절대적인 통치권을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저 하메네이가. 그 호메이니는 아주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학자로도. 하지만은 하메네이 같이 호메이니는 딱 10년 동안 집권했고 워낙 늦게 이제 집권을 했으니까 하메네이는 그 1989년부터 지금까지 36년 동안이나 중동에서 세계적으로도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오랜 기간을 집권한 사람이 저 하메네이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궁금해가지고 하메네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그 찾아봤습니다. 하메네이가 몇 년생이냐면요. 1939년생이에요. 1939년생.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조금 어려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31년, 34년생이시니까. 그런데 하메네이도 조금 있으면 나이가 90살이 되는 거예요. 지금 39년이니까 그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나이로 86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헌절이 생일이네. 7월 17일이 생일이에요. 우리나라 재헌절이 저 사람의 생일이고 그 다음에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그 이란의 그 최고 권력자도 아니에요. 하메네이는 제가 찾아보니까 절대적인 권력자예요. 그래서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런 이란의 절대적인 권력자 36년 동안이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하메네이인데 그런데 이란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 다민족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란이라고 한 나라가 옛날 이름은 페르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순수한 혈통으로 따지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압도적인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그게 이란인데 그런데 하메네이는 그 페르시아 혈통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어느 혈통이냐? 아제르바이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제르바이잔 혈통인데 정확히는 아제리인이라고도 한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조금 더 민족적으로 보면 어느 민족이냐? 튀르크족이래요. 튀르크족.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고구려 같이 이렇게 큰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은 고구려 안에 뭐 몽골도 있고 뭐 여진도 있고 뭐 말갈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한민족이 그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뭐 저기 뭐 말갈족 사람이 절대 권력을 그것도 36년이나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메네이가 실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실각한다면 물론 이제 86세니까 뭐 몇 년 더 살다가 이제 세상을 뜰 수도 있을 건데 그래도 만약에 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실각하게 되면은 인종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신에 어머니는 페르시아 사람이래요. 어머니는 페르시아 사람이고 그래서 1939년에 태어나서 4살 때부터 우리로 따지면 4살 때부터 뭐 천자문 뭐 이렇게 맞고 뭐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메네이는 4살 때부터 쿠란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 독실한 그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인종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 혈통이다. 그래서 그 쿠란을 어렸을 때부터 막 배우기 시작하고 아버지도 아주 독실한 이슬람 그 신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955년에 그러니까 16살에 나왑 종교학교라고 하는 데를 그 졸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로 가느냐? 이라크를 가요. 이라크에 가면 나자프라고 하는 데에서 나자프 신학교가 굉장히 좋은 신학교인 것 같아요. 그 이슬람 쪽에서는. 그래서 이라크로 유학을 떠나가지고 나자프 신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아버지가 불렀대요. 아, 그래도 이라크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란에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1년 만에 1958년에 나자프 신학교 때려치우고 다시 콤이라고 하는 데로 와가지고 콤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1958년부터 그 저명한 이슬람 학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메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똑똑하고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그 종교심도 굉장히 강한 사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게 하메네이의 10대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명한 이슬람 학자들로부터 교육을 갖다가 받았는데 콤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콤 신학교가 이란의 가장 큰 최고 신학교가 콤 신학교인데 거기를 졸업했는데 그때 누구한테 그 교육을 받았느냐, 누구로부터 사사를 받았느냐, 뭐 여러 사람 사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호메인이었어요. 호메인이는 그 아야톨라라고 하는데 아야톨라가 그 성직자 중에 최고 성직자.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을 아야톨라라고 하는 것 같고 제가 잘은 몰라요. 제가 이슬람 쪽에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지식이 없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아야톨라라고 하는 게 제 느낌으로는 제사장 같고 아야톨라 위에 그랜드 아야톨라가 있는데 그 그랜드 아야톨라를 마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그 마르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대제상으로 나온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이 이슬람에서는 이란에서는 그 마르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호메이니가 굉장히 이슬람에 있어서 신학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야톨라하고 마르자하고 이슬람의 혁명 일으켜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라흐바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절대적인 권력자 되고 그러다가 그 자리를 하메네이가 이어받은 것이다. 10대 시절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메네이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누가 생각나느냐? 그 성경에 보면 바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바울이 그 옛날에는 그 원래 이름은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뭐 아주 혈통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신학자 가말리엘 뭐 사나 그 밑에서 수학하고 가장 촉망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러다가 그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만나기 전에 그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상을 갖다가 저는 하메네이로부터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명한 이슬람 학자 대표적으로 호메이니 같은 사람들로부터 사사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964년이면 한 25살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뭐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성직자 생활을 갖다가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슬람 근본주의를 강조를 했는데 그때 그 이란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팔레비 왕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팔레비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팔레비 치하에서 이렇게 쭉 있으면서 그러면서 원래는 쉽게 말하면 성직자인데 우리로 치면 뭐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아니면 신부님이나 이런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치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뛰어들어가지고 이슬람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과격한 이슬람 근본주의를 갖다 강조하면서 호메인이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슬람 혁명을 주도를 했는데
그런데 팔레비치아에서 팔레비 반대 운동을 갖다 쭉 했는데 그 팔레비치아에서 저 하메네이가 6번이나 체포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이나 추방되고 그 다음에 추방된 기간을 다 합치면은 3년 동안이나 됐었던 거죠. 3년 동안이나 됐었던 건데 그런데 다시 그 이슬람 혁명 그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저 때가 이제 하메네이가 1979년이니까 뭐 40세 때, 40살 때, 그래도 이렇게 수염 기르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보이네. 저보다도 한참 어린 나이인데. 어쨌든 하메네이가 40살에 드디어 이슬람에서 혁명이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팔레비가 실각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누가 집권을 하느냐? 호메이니가 집권을 하는데 호메이니가 집권하면서부터 하메네이 인생에 이제 빛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979년에 그 7월부터 그 이슬람 혁명이 성공하자마자 호메이니가 저 하메네이를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80년에는 테헤란 금요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에 이맘, 이게 아마 종교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직책인 것 같아요. 호메이니가 1980년에는 그 테헤란 그 금요 예배 이맘으로 호메이니가 저 하메네이를 임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친 사진 좀 그 보여주세요. 그런데 저 하메네이한테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저 하메네이를 반대하는 측에서 암살 시도 해가지고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가 빵 하고 터진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을 것 같아. 저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빵 하고 터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 사람이 저 하메네이가 목을 다쳐요. 성대를 갖다가 다치고 그 다음에 이게 폭탄이 팡 터지면서 배를 갖다가 딱 찔러가지고 이 몸 안에 장기 중에 뭐가 있습니까? 폐가 손상이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 붕대를 칭칭 감고 있죠. 저 붕대가 오른팔입니까? 왼팔입니까? 오른팔이라고요. 그래서 오른팔에도 중상을 입고 성대, 폐, 오른팔에 중상을 입는데 그날이 1981년 6월 27일이었어요. 오늘이 6월 24일이니까 사흘 뒤 뭐 20몇 년, 한 40몇 년 전 그 사흘 뒤에 6월 27일에 1981년 6월 27일에 하메네이가 42살이었을 때인데 그때 저런 아주 사고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은요. 저 하메네이가 오른손은 불구예요. 지금까지도 못 쓴대요. 영영 불구예요. 그 다음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악수를 할 때 저 아마 그 초록색 그 짙은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이 하메네이일 것 같아요. 오른손으로 악수를 못 하는 거야. 오른손이 불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악수도 이제 왼손으로 하고 심 대표님 늘 감사드립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됐는데 1981년 10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81년에 그 당시 그 이란의 대통령이 모함마드 알리 라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암살이 됐어요. 1981년에.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그 뒤숭숭했겠죠. 1979년에 이제 팔레비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절대 권력이 쫓겨났으니까 79년, 80년, 81년 이때까지는 나라가 뒤숭숭했겠죠. 그러니까 뭐 왕당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왕당파가 아니더라도 아니 왜 호메이니 같은 사람이 집권하냐? 호메이니도 집권하면 뭐 우리도 집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그 또 정파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암살 시도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메네이였고 또 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라자이라고 모함마드 알리 라자이라고 그 당시 이란의 대통령이었는데 그 이란의 대통령이 암살됐어요. 그러니까 암살됐으니까 다시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라자이 대통령은 2대 대통령이었어요. 초대 대통령은 아니었고 2대 대통령이었는데 그 라자이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6월 27일에 아주 크게 다쳐가지고 몸이 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10월 달에 8, 9, 10 3개월 만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섰는데
그 트럼프도 이렇게 암살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트럼프도 이렇게 피습을 당했는데 그런 뭐 영향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호메이니가 어쨌든 그 뭐 이렇게 밀어준다라고 이렇게 뭐 해서 그랬는지 당선이 됐는데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돼요. 몇 퍼센트로 당선됐느냐?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 49.42% 야 많이 나왔다 그랬는데 저 하메네이는요 몇 퍼센트를 얻었느냐? 97%. 이게 북한인가? 97%그 득표율로 대통령 당선되는데 대통령 당선됐을 때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저거는 그 최근의 모습이고 그것보다 조금 전의 모습. 1981년 10월에 그 97%로 저게 대통령 때 모습인데 당선되고 그 다음에 저기는 대통령 선거가 뭐 4년마다 있나 그거 모르겠는데 85년에 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몇 퍼센트로 당선됐냐면 87%로 당선돼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10%나 떨어진 건가 아니면은 97%는 아무리 이란이라고 해도 좀 심하다고 해서 좀 조정을 갖다가 한 건가. 뭐 이재명 후보 저기 대통령도 민주당 그 경선 후보에서 뭐 90%가 넘느니 마느니 그러다가 90%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9대 명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랬었는데 뭐 그래서 그런가 여기는 이제 97%였다가 87%로 됐는데 저 하메네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부르짖은 구호가 아주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느냐? 하메네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일탈과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좌파를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뭐 일탈 제거하겠죠. 그러니까 이슬람 근본주의로 돌아갈 건데 이슬람 근본주의로부터 일탈 용납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이슬람 근본주의는 그 자유주의하고 그 뭐 이게 안 된다. 저기 용납이 안 된다. 양립이 안 된다. 제거하겠다. 그 다음에 좌파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좌파라고 하면 어느 나라 생각납니까? 일단 소련, 러시아, 그 다음 뭐 중국 뭐 이런 나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메네이는 그 미국 영향하에 좌파를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하메네이 입장에서는요 미국이 좌파인 거야.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미국이 좌파면 그러면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는 극좌파네. 그 다음에 저기 이란 정도 돼야 뭐 우파라고 해야 되나 중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참 맞는 말인가 이게 제대로 된 생각인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탈과 자유주의와 미국 영향하에 좌파를 제거하겠다. 우파를 제거하겠다. 그러면 제가 뭐 이해가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저기 1989년에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1981년 10월에 97% 당선됐어요. 그러면 임기 4년이라고 하면 85년 10월까지는 임기가 된 그 10월에 당선됐으니까 89년 10월까지는 임기가 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89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호메이니가 이제 골골골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호메이니가 이제 알라신 이제 호메이니를 막 부르는 거야. 알라신이 아이고 호메이니 그 라흐바르 호메이니 아야톨라 호메이니 그 뭐야 마르자인가? 뭐 마르자 호메이니 이제 올라오거라 어디로 하늘나라로 알라신 좀 만나자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계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호메이니의 후계자는 몬타제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1989년에 호메이니가 갑자기 몬타제리를 후계자에서 해임을 해요. 해임을 하고 누구를 임명을 하느냐? 저 하메네이를 임명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호메이니가 약간 이렇게 이제 정신이 기력이 이렇게 딸려가지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호메이니가 물려줄 자리는 그 라흐바르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인데 대통령 위에 라흐바르가 있는 거거든요. 이란은. 근데 그 라흐바르가 되려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 이란에도 입법부 있고요. 국회가 있고요. 사법부 대법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부 당연히 있고요. 삼권 분립인데 그 삼권 분립 위에
누가 있느냐? 라흐바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라흐바르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알라 신의 대리인이에요. 신의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고 알라 신의 대리자. 그러니까 이게 알라 신의 말씀이다 그러면 법원도 꼼짝 못하고 대통령도 꼼짝 못하고 국회의장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흐바르 자리를 갖다가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라흐바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흐바르는 이게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알라 신의 대리인이니까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게 쉽게 말하면은 라흐바르가 되려면은 그 성직자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데 아주 그냥 뭐 철저한 기독교 뭐 옛날 그 이스라엘 시대 그 구약에 나오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은 누가 라흐바르가 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목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라흐바르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보통 목사로는 안 되고 아마 하메네이는 콤 신학교 졸업하고 호메이니한테 배우고 했으니까 성직자 자격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고 성직자 자격까지는 못 갖고 있었지. 그러니까 최소한 라흐바르로 임명이 되려면 그랜드 아야톨라라고 하는 마르자이어야 되는데 마르자는커녕 그 하메네이는 아야톨라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란의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최소한 이란의 라흐바르가 되려면은 그 아야톨라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마르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 이란 헌법에 있었는데 호메이니가 몬타제리를 해임하고 하메네이를 그 자리에 내 후계자라고 딱 임명을 갖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하메네이는 마르자는커녕 아야톨라도 아니었던 거지.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하메네이를 라흐바르로 임명하기 위해서 이란의 헌법까지 개정을 해요. 야, 이거 대단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뭐 위인설법, 위인설관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직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위인설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이란이라고 한 나라는 위인설관은커녕 위인설법은커녕 위인설헌까지 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예요, 이란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호메이니가 이제 꼴가닥 세상을 갖다가 떠나시는데 소천하시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알라 신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호메이니가 언제 세상을 뜨느냐? 1989년 6월 4일에 세상을 떠요. 근데 이걸 딱 보고 제가 느낌이 좀 그런 게 호메이니가 언제 집권했냐면 1979년 12월 3일. 우리는 12월 3일이라고 한 날짜를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4일. 우리나라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 있었는데 호메이니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가 발표된 6월 4일에 1989년 6월 4일에 이제 세상을 갖다가 떠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호메이니에 의해서 후계자로 지명된 하메네이가 1989년 8월 6일에 호메이니가 세상을 뜬 지 딱 2달 만에 라흐바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은 그냥 개나 줘버리고 아무나 해.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놈의 나라는. 그래가지고 뭐가 되느냐? 라흐바르가 된 거예요. 언제부터? 1989년 8월 6일부터. 그러니까 진짜로 8월 6일이 되면 이제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은 저 하메네이는 라흐바르가 된 지가 몇 년 된다? 만으로 꼬박 36년 동안. 야,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게 36년 그러는데 일제가 우리나라 강점한 기간보다도 더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지금 이란을 갖다가 통치하고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아제리인 출신인데